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머니백 지급 명령 사이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였고요. 오늘 10편, 또 오늘도 이제 재밌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왼쪽에 계신 화은님이 사례가 대충 개요가 어떤 건지 한번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죠. 박 대표한테. 네. 자,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B씨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A씨는 솔직히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B씨와 평소에 절친한 사이라서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선뜻 빌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을 빌려가고 난 후에 이 B씨께서 연락이 두절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 대신 그 자동차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대표님? 당연히 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예.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권리,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한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힘 있는 그렇긴 사람. 하네요. 예. 그래서 자동차를 뺏어오는 거는 사실은 절도죄가 되거든요. 예. 도둑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형법 제 329조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예, 그거는 삼가하시고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신고를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자동차라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재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너무 괘씸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지급명령 쓰시는 분들이 혹시 상담을 하거나 하면 제일 그런 게 괘씸하다. 그렇죠. 오늘 또 들었어요. 오늘 또 괘씸하다. 자동차도 있고 네, 뭐도 있고 네. 한데 내 돈만 안 갚으면 당연히 괘씸하죠. 억울하다, 괘씸하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다 그러면 저희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법적인 비용 같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지급하면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보로 네. 내가 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적에는. 근데 재산이 없어지면 숨기거나 없어지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망했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도 딴 사람 매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라는 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산이 매각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거나 못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하시면 나중에 그 재산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를 하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던가 재산이 묶여서. 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말씀이 아니요. 왼쪽, 오른쪽 네. 양쪽에서 설명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고요. 결국 오늘 주제는 사례는 돈 안 갚는 나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차를 그냥 뺏어와도 되나였는데 결론은 그냥 뺏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그쵸? 보석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재산이 차가 있으면 그 재산인 걸 어떻게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쵸 하면 어떻게 된다? 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그 재산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차를 무조건 뺏어오면 안 되고 가압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준 걸 받아낼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꼭 차 말고 이런 핸드폰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 소소한 거 네. 부동산까지는 안 되는 다 될 수가 있는데 네. 뭐든지 다 될 수가 있죠. 압류하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돈이 될 만한 거를 하죠. 돈이 될 만한 쉽게 그렇죠. 쉽게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하는데 부동산이나 그리고 통장
아, 통장. 예, 통장. 아, 통장도 가압류를 할 수. 통장에 있는 현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예금. 반대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아까 담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뭘 맡아 두는 걸 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담보를 맡아 놓는 게 따로 계약서, 차용증 뭐 이런 거 안 써도 가능한 건가? 사인끼리, 개인끼리. 담보. 예를 들면 이제 비싼 네. 노트북으로 네, 합시다. 네, 노트북을 네가 갖고 있고 만약에 내가 빌려간 100만 원을 안 갚으면 네가 가져도 좋다. 이런 그거는 거 합의- 아, 계약 그런 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죠. 둘 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이 사례를 다시 뒤집어서 차를 뺏은 게 아니고 네, 차를 담보로 가져왔었던 그럴 거예요. 네, 그럴 네, 때. 네, 그래서 차를 가져오고 내가 2천만 원 빌려 갔어요. 네. 그런 경우에 돈 안 갚았어. 그거는 이 차를 어떻게 해요? 뭐 매각을 하고, 네가 소유 대신 안 하면 이걸로 변제한다.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뭐 원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할 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 가격이 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경우. 때문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대포차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런 비슷한 사례로 대포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 네. 실제로? 돈 대신 네. 차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상대방은 이제 뭐 매각하거나 이건 반대를 하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네, 대포차로 가는 경우가 대신 이제 많아요. 매각을 하려면 소유권이 실제로 좀 절차가 넘어가야 힘들거든요. 되니까. 뭐 네. 핸드폰이야 그냥 팔 수 있지만 동의를 안 할 네, 거잖아요. 자동차는 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를 뺏어오면 안 되고 그렇죠. 담보로는 삼을 수 있다. 담보를 삼았을 가압류 때는 신청을 그렇죠. 해라. 가압류도 되고. 네. 음. 근데 이제 가압류 신청하려면 이제 뭐 변호사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재산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 망해가지고 재산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게 필요한데 뭐 집도 많고 재산도 있는데 가압류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냥 그래서 지급 명령을 차라리 신청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돈이 없어질 염려가 있다, 음. 재산이 없다 그러면 가압류를 하지만 굳이 가압류하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급 명령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자동차 뺏어와도 되냐 요 사례를 끝냈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